미중 패권 갈등에 우리 물가 오르고 뭐하고 괴롭잖아요. 물가 오르고 뭐하고 괴로운데 중국은 지금 여러분 제일 뭐가 괴로울까요? 중국은 지금 뭐가 제일 괴롭냐면 여러분 부동산이 너무 괴롭죠. 이건 뭐 제가 얘기할 건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 왔는데, 응? 왜냐면 보니까 유튜브 채널에서도 부동산 전문가들이 워낙에 말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정치 채널, 특히 정치 채널들에선 얘기를 잘 안 해놨는데, 여러분 이, 이 세계 대전이나 아니면 이런 패권 전쟁에서 되게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인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인데 자산 시장 붕괴가 정말 괴로운 거거든요. 자산 시장이 붕괴돼서 은행이 무너진다. 은행이 무너지면 이제 마탱이가 가지. 마탱이가 가는 일인데. 쉽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중국 부동산의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요, 우리랑 중국이 공유하는 제도가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요, 선분양제입니다. 선분양제. 그러니까 집이 완성되기도 전에 집을 팔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샘플이요. 네, 샘플 보고 대출을 받습니다. 모델하우스 보고 여러분 우리가 집을 사잖아요. 어? 모델하우스 보고 그렇게 집이 완공될 거라고. 그래, 여기 이렇게 빌트인도 돼 있고 바닥재도 이렇고 도배도 이렇게 돼 있으면 완공된 집도 이럴 거야라고 생각하고 그 모델하우스를 보고 여러분 우리가 집을 살지 않습니까? 네. 그걸 여러분 그게 이제 그 우리나라와 중국이 공유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돈 땡겨서 건물 짓는 거죠. 그게 지금 잘못하면 여러분 그게 폰지 사기처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돈 땡기고 또 건설 짓고 땡겨서 짓고 그게 우리가 이제 갭 투자를 하듯이 건설사들도 땡겨서 지으면서 돈 들어오고 그러면 돈 다음 거 짓고 다음 거 짓고 다음 거 짓고 하면서 연쇄적으로 쭈루루룩 이렇게 하는데 뭐 하나가 빵꾸가 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일명 이게 이제 재밌더라고요. 로튼 테일 타워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썩은 꼬리 타워 건물 이런 거죠. 마지막 놈이 죽어나는 거 아니에요. 응? 마지막 놈이 죽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썩은 꼬리 건물이 어떤 꼬라지냐? 뼈대는 올라가 있어. 골조는 올라가 있는데 엘리베이터도 없어, 상수도도 없어, 하수도도 없어. 그런 상태에서 공사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응? 이야.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여러분 그런 거를 그 집단 대출을 받아서 이거 집단 대출이더라고요. 보니까 집단 대출 위기야.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중도금 내고 뭐를 하면서 이게 그거잖아요. 중도금 내고 뭐 하면서 계속 그 돈으로 사람들이 대출 받아서 돈을 넣어주면 그 돈으로 공사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지금 건설사가 크면 그 돈으로 그 건설을 한다고 보긴 좀 어렵겠지만 그걸 진짜 똑똑 떨어져서 중국같이 그냥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요, 여러분 중도금 납입되면 그거 받아서 건설하고 그거 받아서 건설하고 그거 받아서 건설하고 이러는 거예요. 딱 둔촌 주공 딱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둔촌 주공 생각하면 돼요. 거기다가 지금요 여기서 뭐예요? 원가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건설비 같은 게 쭉 올라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중국이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다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게 지금 사고가 터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사람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중도금 받아서 돈을 내줄 수 없다. 집단 대출 계약이 돼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자기가 대출 받은 거요. 건물이 져지지도 않았는데 은행에다가
나 대출 받은 돈 갚을 수 없다라고 불이행 디폴트 선언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응? 사람들이 여러분 디폴트 선언을 하는 거예요. 중국 그 시민들이. 그래서 지금 이 부동산 대출의 지금 디폴트 규모가 맨 처음엔 160조 보도 나왔었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지금 480조까지 나와요. 480조. 480조?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그럼 뭐 이렇게가 나오면 근데 문제는 이게 공기업들 이 건설사들이 공기업 지방정부 소속 공기업 성격인 그런 건설사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LH나 GH 같은 그러니까 저기가 공산주의 국가라서 골 때리는 거죠. 민간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알고 보면 당 군 소속,空군 소속, 지방정부 소속 이런 식인 거예요. 소유주가 기업의 소유주가. 네. 그 정도 스케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중국 480조 그래서 지금 은행들이 연세 그리고 거기다가 그 이게 여러분 이 수출 경제 국가들 우리나라나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인데 자 보세요. 삼성전자가 돈을 벌었어요. 삼성전자가 돈을 벌면 여러분 그게 은행으로 들어오죠.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수출 기업이 그냥 수출 기업이라고 할게요. 삼성전자는 그렇지 않아 어쩌고저쩌고 하면 하겠지 하면 또 복잡하니까 수출 기업이 돈을 벌면 여러분 외화가 수출 기업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그게 수출 기업에 다니지 않는 보통 사람한테 그 돈이 번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 연쇄작용 경제적 연쇄작용이 벌어져요. 그럼 그 수출 기업에 다니던 사람들 내지는 그 회사가 돈을 받아서 국내에 다른 데서 소비를 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그 은행이 그 수출 기업이 벌어온 돈을 가지고 신용 창출 그 은행에 입금을 하면 은행이 그걸 받은 돈으로 신용 창출을 하든 응? 그래야 돈이 그 여파가 이렇게 경제적 여파가 돼서 수출 기업이 번 돈이 사회적으로 쭉 이렇게 번져 나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신용 창출이 됐건 투자가 됐건 소비가 됐던 중국이나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연결고리가 뭐다? 건설이라는 거예요. 건설이라는 거예요. 건설을 하지 않으면 수출해서 온 돈이 내부의 다른 사람들한테 경제적 파급 연쇄 효과가 벌어지지 않는다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중국은 여러분 중국은 GDP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얼마냐면 30% 가깝습니다. 30%. 그러니까 건설을 해야 사람들이 그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아야 수출 기업이 받아온 예금이 신용 창출이 되는 것도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아야 내수시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연쇄 작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돈이 들어온다기보다 연쇄 작용이 벌어지는 거죠. 아파트를 짓고 아파트 담보 대출로 수출 기업이 벌어온 돈을 기반으로 신용 창출을 해줘야 내수에 돈이 들어오는 거죠. 공구리 국가예요. 그거 외에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돈을 사람 소매점을 은행 대출 받아서 소매점 짓고 이런 식이 아니죠. 중국은 알리바바 뭐 하고 이런 거여서 그러니까 중국 우리가 IT 경제의 문제가 뭐예요? 고용 없는 성장이잖아요. 고용 없는 성장. 근데 중국은 그냥 우리가 막 소매점 뭐 하고 이렇게 고용 창출이 많았던 거 다 건너뛰고 그냥 IT 신경제로 넘어갔고요. 그러니까 고용 효과가 큰 산업 그리고 인구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요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아무리 이렇게 중국이 뭐 난리를 친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런 지금 중국의 세계 경제랑 연결되어 있지 않은 인구가요, 여러분.
전혀 상관없이 중국의 경제 성장하고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요 여러분 6억 명에 달해요. 환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국이요 6억 명의 소득이 얼마냐면 한 달에 얼마냐면 140달러 20만원 1년 연소득 해봐야 200만원 정도인 거죠. 1000위안 환율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만 한 달에 1000위안 번다니까요. 140달러 번다니까요. 6억 명이. 중국 인구가 그치. 그 이 6억 명이 이게 이제 이 내부 식민지화 돼가지고 농민공 이렇게 해서 막 그 저까지 저 노동 근데 이제는 그게 뭐 이게 이 꼬라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산층이 생기고 뭐 부동산을 개발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봐야 그냥 완전히 토목과 공굴이 없이는 나라가 이제 내수 시장이 돌아가지 않는 나라에서 지금 480조짜리 부동산 버블이 생긴 거예요. 환장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비율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건설업 비중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는요, 건설업 비중이 5% 내외입니다. 5% 내외예요. 5% 내외인데, 우리나라에서 건설업하고 비슷한 규모의 업종, GDP 대비예요. GDP 대비 5% 내외인데, 5% 내외인데, 집값 오르고, 그러니까 그 2018년부터 이렇게 부동산 쫙 오르면서 4.49%였던 건설업이 2018년에 5.4%까지 올라가는데 비슷한 게 금융보험업 있죠. 금융업하고 보험업. 우리나라는 금융보험업이 건설업하고 규모가 비슷합니다. 교육 서비스업 이 세 개가 항상 5% 전후로 하는 이렇게 되죠. 우리나라 생각보다 공굴이 안 치는 나라야 나무나. 중국은 30%라니까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가장 큰 게 뭘까요? 가장 큰 게. 산업별로 하면 여러분 제가 불러드릴게요. 제조업이 1등입니다. 대한민국 GDP 대비 산업 그걸 했을 때 그 25.2%예요. 제조업이. 그리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도소매.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우리가 보통 상업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상업.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상가 가면 있잖아요. 도매 소매 있고 밥 먹고 그리고 자고 하잖아요. 그 부분이 9.6%입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건설업이요. 건설업이 5.5%인데 여러분 더 재밌는 건 건설업보다 더 큰 게 있어요. 대한민국에. 건설과 관련돼 있는데 임대업이요. 임대업. 임대업이 7.4%입니다. GDP에. 대한민국 GDP에 여러분 부동산 수수료 앤드 임대소득을 합치면 대한민국에서 7.4%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대한민국은 중국보다요 훨씬 더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어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일자리라든지 산업이라는 게 사람들이 일하는 형태, 부를 창출하는 방식이 아직 한참 멀었다는 거예요. 한참 멀었다는 거.
그러니까 건설업 30, 그러니까 분화가 돼 있질 않은 거라니까요. 저 나라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쉽게 생각하면 중국은 도시를 만들고 있는 거죠. 도시에서 도시가 만들어지고 나면요, 여러분. 도매도 소매도 생기고 음식 숙박업도 생기겠죠. 부동산 임대업도 생기고 쭉 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현재 도시를 짓고 있는 단계예요. 도시에서 생활을 하면서 GDP가 나오는 형태의 국가가 아니라 도시를 짓고 있는 나라라고요. 그래서 건설업이 30%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시를 짓고 난 다음에 도시를 운영하면서 먹고 자고 뭐하고 하면서 되는 그런 단계. 그래서 그런 게 하나 도시가 만들어지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도시 하나 생기고 그 다음 도시 생기고 그 다음 도시 생기는 건데 그게 지금 꽝이 났다. 그렇게 해서 지금요 이 중국의 이 꽝난 도시 개수가 몇 개냐면요. 지금 도시가 31개라는 거예요. 31개인데 여러분 중국의 도시들의 인구는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이 뭐 1000만 명, 1500만 명 뭐 이 정도가 아니죠. 거의 2000만 명짜리 도시들 뭐 이런 데에서 이제 31곳이 지금 이게 빵꾸가 나서 31곳에서 지금 이 로튼테일 타워 썩은 꼬리 건물 사태 그리고 사람들이 채무 불이행 사태 이게 31개 도시에서 지금 발생을 했다. 이거는 중국이 이걸 버텨낼 수 있을까?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존버에 들어갔다. 존버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해서 은행들이 망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디폴트 선언하는 데가 나오기 시작하면